자, 12번 문제입니다.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지금 직각삼각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게 나와 있고 하나의 조건 더 있네. 빗변의 길이가 20. 자, 이랬을 때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길이의 차이를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제일 긴 변이 있을 거고 짧은 변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등차 수열이긴 하지만 그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긴 하지만 직각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정삼각형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길이의 차이를 두어서 A, B, A를 제일 짧은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A가 B보다 작다라고 해두고 B변의 길이 20. 자,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고요. 그랬을 때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필요한 거는 A와 B의 곱이 필요한 것 같아. A와 B를 곱해서 2분의 1을 해야 삼각형의 넓이가 되니까.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설계를 해볼 거예요. 자, 순서대로 A, B, 20. 자,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계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 A하고 B라고 하는 미지수 두 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식이 두 개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얻어낼 수 있는 조건이 두 개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 조건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조건 뭐가 있을 거냐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우리 알고 있잖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0의 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피타고라스 정리.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다 보면 a와 b의 값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계속 풀어봅시다. 자, 등차 수열이니까 아까 세 개의 항이 나왔을 때 위에 전에 문제에서 등비중항이라는 걸 이용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a, b, 20. 자, 이 세 개 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개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등차 중항, 즉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옆에 항의 합과 같다를 이용할 겁니다. 이 b는 a 플러스 20이다. 요 식 하나가 나오는 거야. 자, 두 번째. 이미 써있지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00 이렇게 되겠죠.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윗줄에서 a가 2b-20 이게 되니까 a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러면 2b-20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b제곱은 400이니까 제곱 4b제곱 마이너스 2배의 2b에 20 곱하는 거니까 80b 더하기 400 더하기 b제곱은 400 400 지워지면서 5b제곱 빼기 80b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5로 약분해 볼까요? 5, 1은 5, 6, 30. 그리고 b로 묶어볼까요? b의 b-16은 0이다. 당연히 길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b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b의 값은 16입니다. b의 값이 16이니까요. a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요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a의 값은 12가 나오게 되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b가 16이잖아요.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 4만큼을 뺐으니까 여기 4만큼 빼서 12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시겠죠? 자, 구해야 되는 것은 삼각형의 넓이니까요. 구해야 되는 것은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6 해주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96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식을 두 개만 찾았어요. 그 식 두 개를 찾아보니까 결국 문제에서 요구했던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는 a와 b 값을 찾아서 구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난도 문제로 갈수록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직접적으로 쓰였는지 파악하기보다는 문제를 대쉬를 해서 여기에서 빨리 조건을 찾아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수학적 개념으로 끌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하였더니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 되었다. 자, 두 자리 자연수 4개를
작은 것부터 나열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요거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R씩 계속 곱해 갈 겁니다. 네의 수의 합이 가장 클 때의 합을 구하여라 이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얘가 10이야, 20이야, 40이야, 80이야. 자, 그러면 지금 공비가 얼마입니까? 20 곱해 나가고 있죠. 자연수가 공비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부합하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해왔더니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 되었다.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4개의 수를 더했을 때 더해보면 150이 나오니까 15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 수의 합이 가장 클 때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외에 다른 어떤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식을 좀 세워가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첫째 항을 뭐라고 두입니까? A라고 둘 거고요. 공비를 보통 R이라고 둘 거잖아요. 자, 그러면 A, 그 다음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이렇게 해야 항이 4개가 나열이 되는 걸 거야. 자, 그랬을 때 AR의 세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제일 큰 수잖아. 얘가 세 자리 자연수가 아니라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0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비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등등등이 생기겠죠. 그럼 예를 들어 아래다 2를 한번 집어넣어 봤어. 그러니까 8A가 될 거고 이게 100보다 작은 거겠지? 그럼 A는 8분의 100이니까 8이든 8, 8이 16. 점 얼마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R 값이 2일 때, 자, R이 2일 때는 A가 가능한 것은 10, 두 자릿수니까 10, 11, 12까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R 값이 만약에 3이라고 한번 해봐. 3의 세제곱 27A가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27에다가 두 자리 자연수를 곱하면 무조건 100이 넘어가요. 두 자리 자연수가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R은 3이 될 수가 없어. 뒤에 거 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R이 자연수라고 했을 때 그 자연수는 결국엔 2가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A가 가능한 것은 아까 8분의 100보다 작은 두 자리 자연수 10, 11, 12밖에는 없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A가 10일 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10, 2를 곱했으니까 20, 2를 곱했으니까 40, 2를 곱했으니까 80. 아까 첫 번째 선생님이 예를 들어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A가 11이야. 2를 곱해볼까? 22. 2를 곱해볼까? 44. 또다시 2를 곱해볼까? 88. 자,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서 아까보다는 합이 당연히 늘었을 겁니다. 다음 12가 볼게요. 12. 2 곱하면 24. 다시 2 곱하면 48. 2 곱하면 96.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바로 4개의 수의 합이 제일 클 때가 되는 거겠어? 첫째 항이 12가 되고 그 다음에 공비가 2가 되었던 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이 4개의 숫자를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더해봅시다.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더하면 60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 더하면 12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60 더하기 120, 180. 자, 이게 바로 13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자, 마지막 14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 3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첫 번째 시행에서 정사각형을 9등분을 한 후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여기 선이 너무 많은데요. 이게 3짜리인 정사각형인데 이거를 갖다가 9등분을 하라 이 소리예요. 지금 처음에 했던 거는 지금 파란색 줄까지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정중앙에 있는 정사각형 색칠을 했어요. 지금 이미 색칠을 했고요. 두 번째 시행에서는
색칠한 거 말고 나머지 8개가 있을 텐데 그 8개를 각각 다시 9등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를 또 칠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 9번 반복해. 되게 많아지겠죠, 그쵸? 그랬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9등분을 했고 그 중에 하나 색칠하고 또 남은 것 중에 9등분을 하고 색칠하고 지금 등분을 했고 나누어가는 과정. 자, 일정하게 뭔가를 좀 줄여가고 있는, 축소시켜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등비수열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거 넓이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정사각형 넓이 얼마입니까? 3 곱하기 3, 9. 전체 큰 거는 9였는데 그 중에 지금 색칠한 요 놈은 9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에서 얻은 정사각형의 색칠을 했을 때 그 첫 번째 색칠한 넓이를 S1이라고 하면, 자, A1이라고 할게요. A1이라고 하면 얘는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요. 지금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 됐으니까 1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넓이가 얼마야? 1이 되겠죠? 그 중에 9 중에 하나니까 9분의 1. 근데 이게 몇 개 있어? 8개 있잖아요. 얼마가 됩니까? 9분의 8이 돼요. 그걸 A2라고 하겠습니다. 9분의 8.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거 그림 헷갈리니까 이거 지우고 하나 더 해볼게. 자, 이제는 이 조그만 정사각형을 다시 9등분을 해서 가운데에 색칠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까지가 1이었거든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3분의 1 되겠죠. 근데 그거에 다시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는 한 변의 길이가 9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저 정사각형의 넓이는 9분의 1에다가 9분의 1을 곱한 81분의 1이라는 그 넓이가 되는데 잘 봐. 여기에서 똑같은 81분의 1짜리가 생기겠죠. 그게 8개가 생길 건데 거기서만 생기는 게 아니야.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 영역, 두 영역, 세 영역, 넷, 다, 일곱, 8개의 영역에서 생기고 있으니까 여기에 다시 8개를 곱해 주어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넓이를 쓰자면 세 번째 거는 9분의 1 곱하기 9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이니까는 결국 9분의 8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같은 규칙에 의해서 계속 축소시켜 나가고 그것들을 더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첫 번째 거 1, 두 번째 거 9분의 8, 세 번째 거는 9분의 8의 제곱이었어요. 그럼 다시 그 조만한 사각형을, 정사각형을 또 구등분을 해가지고 쭉 여러 개 나오는 것들을 다 더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9분의 8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반복했어. 첫 번째 시행을 했을 때 1,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 9분의 8. 자, 그러면은 9번 시행했을 때 A9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9분의 8의 몇 제곱이 되겠습니까? 8제곱 되겠죠. 2일 때 9분의 8의 1제곱, 3일 때 9분의 8의 2제곱, 9일 때 9분의 8의 8제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1, 공비가 9분의 8인 등비수열에서 9번째 항까지를 더한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자, A1이 1이었어요. A2가 9분의 8이었습니다. A3가 9분의 8의 제곱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A9는 9분의 8의 8제곱이었다고.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S9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공비가 9분의 8이야. 그 다음 첫째 항 1이야.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 9분의 8이고
항의 개수는 첫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9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 그러니까 9분의 1이 역수로 취해져서 9가 곱해지니까 9 곱하기 1 마이너스 9분의 8에 9제곱. 자,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왼쪽에서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오는 것도 더해줘야 되고 두 번째 시행에서 나오는 것도 또 더해주어야 하고 다시 세 번째 시행에서 나오는 얘네들도 다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오는 그 넓이 A1, 두 번째 시행에서 나오는 넓이 A2, 세 번째 시행에서 나오는 넓이 A3. 자,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그들의 규칙성을 찾아서 걔네들을 몽땅 다 더해주게 된다면 결국 색칠한 것들을 다 더하게 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좀 더 고난도 문제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단원 마무리 14번까지 문제의 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수열의 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대한 중단원 마무리를 가지고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